ESG 대응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이렇게 기업의 처음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얘기하기는 80년대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초반에는 기업가의 시혜적 관점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기업 경영 활동으로 되면서 기업의 전문 부서의 전략적 사회공헌 으로 포지셔닝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기업 전체 부서, 실무 부서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그런 인티그레이티드 된 그다음에 대외적인 기능들하고도 합쳐지는 그런 ESG 경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ESG는 다 아시다시피 다 의미는 아십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에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됐고 ESG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이미 다양한 이니셔티브나 이런 데서 얘기되던 내용들입니다. 새롭지는 않은 거다. 근데 왜 이렇게 광풍이 불까?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과 자원봉사는 특히 기업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ESG 추이를 보면은요, 이제 기사 검색량으로 봤을 때 2021년도서부터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 하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부터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비상에 걸리고 정부까지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 NGO 쪽에서 또는 학계 쪽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쪽에서 이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을 때보다 이런 자산 운용사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항목의 산업 분별 건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금융이 제일 많이,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규제 산업 등이 ESG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벌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 측면에서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사업 혁신, CSR 활동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ESG는 단순히 이렇게 무브먼트로 아니면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움직이는 게 ESG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세상을 볼 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ESG가 이제 굉장히 현재까지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그 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ESG 경영이라는 걸 쉽게 이제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거위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오늘 잡아서 알을 많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오래오래 100알, 200알 이렇게 받아갈 거냐, 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대의적인 관점도 있지만 기업 현재의 재무적 가치를 그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전략적인 경영 활동이고 이건 지속 가능을 위한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재무 가치를 일부 희생해야 된다. 특히 이제 환경 영역의 그 희생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또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고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현안인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Z세대 인식조사를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취재 나가신 김시현 편집장님이 접속하고 있다도 말씀도 해주실 텐데요. 그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왜 Z세대를 골랐냐면 그래도 가장 이해 관계에 상관없이 좀 밸런스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에서 기업은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경영자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할 때 대부분 다 기업 자체의 이기성에 대해서 Z세대들은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무서운 부분이
나는 기업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 생각한다에 대해서 10%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30% 들어봤다이고요. 한국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는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다 같이 환경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85% 정도가. 그다음 환경 기업이 잘하고 있느냐? 30% 정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무슨 말씀,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페인 포인트이면서 기회 요인인 주제가 환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기업에게는 중요할 것이다라는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산 적이 있다. 60% 가장 많죠. 사회적 가치나 거버넌스보다. 또 다른 조건이 비슷하더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어떤 상품,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구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환경이 1위입니다. 즉 ESG 경영에서 환경은 대중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할 것이냐가 기업에게서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ESG 경영을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하지만 본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핵심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정량적으로 가급적 정리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면은 자산운용사나 타 기관에서 그 자료를 무작위로 예고 없이 긁어서 분석해서 랭킹을 매겨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표도 이제 그 회사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립적일 것 같아서 KESG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환경, ESG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 또 이 밑에 또 그 밑에 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ESG의 실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구성원 봉사 참여는 ESG 전체 항목에서 매우 작은 일부고요. 이건 보통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나 시간으로 이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까지는 아직 기업들이 못 간 상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ESG 처음 나왔을 때 자원봉사가 매우 작게 여겨져서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환경이나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점점 작아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모든 항목들을 기업이 측정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CSR 조직 또는 ESG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사에 있는 사업부서들이 모든 부서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전사 구성원들을 힘을 모아서 ESG라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그 미래 투자적인 활동에 그들의 역량을 투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다 KPI로 성과 지표로는 다 연계가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또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이런 그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업들에게서 매우 큰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 캠페인 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ESG 경영의 핵심은 ESG 조직 문화, 즉 구성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외부 전문가나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틀을 만드는 프레임 짜는 것 정도고요. 실질적인 성과는 각 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하면서 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각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환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 절감하는 거, 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의 핵심, 즉 성패 요인은 ESG 기업 문화라고, 조직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원봉사가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자원봉사가 각 구성원 개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를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 ESG 경영의 동력이 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온라인 교육이나 특강 등을 통해서 또는 경영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은 그게 체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요. 이 자원봉사가 바로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ESG 경영 환경 내에서의 기업 자원봉사에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은 환경과 관련돼서 뭐 우리 메일을 지우면 지구를 지킨다. 서버들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것 이것도 자원봉사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걸으면서 그것을 나무를 심는 것, 또 가족 플로깅 이거는 뭐 재미있게 자원봉사하는 것과 건강도 챙기면서 또 나무도 심는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작년서부터 매우 이 재작년서부터 활발하게 특히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의 키워드는 환경에 대한 것, 볼런테인먼트와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한 이런 자원봉사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원봉사 성과 측정입니다. 왜 성과 측정이 중요하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 경영의 실무적인 것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량적인 것을 뽑아내 산출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과에 대한 측정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한국중앙봉사센터에서 SROI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SKI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를 1년 동안 했던 것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해 보니 6억 원 정도 되더라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속도를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하고요. 그다음 협력 모델.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협력 모델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자원봉사를 잘하는 기업을 잘 이해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 그린 워싱에 대해서 저희 기업 밖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을 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사회공헌, 그다음에 CSR, 또 CSV 이런 것들이 다 한동안에 바람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 또다시 ESG 광풍이 일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기업이 용어는 바뀌더라도 기업의 사회 책임이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가 나왔을 때 ESG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와의 이런 공감 또 동반 성장 이런 것들 만들면서 기업의 진정성을 키워가는 새로운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ESG를 붙이든 않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